나는 상수 너는 망원 한정거장촌에 내려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별을 앞에 둔 연인 합치면 정이 되는 합종인데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 바람이 분다 사랑이 운다 합정역 5번 출구. 정이 많아 정이 넘쳐 합정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그 역에서 이별을 불러야 하나.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 바람이 분다 사랑이 운다 합정역 5번 출구.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 바람이 분다 사랑이 운다 합정역 5번 출구. 합정역 5번 출구.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죠. 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부탁하려고 뇌물을 줬다. 86억 8천만 원을 뇌물로 인정해서 유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당초 2심에서 뇌물 액수가 36억 원이었는데요. 거의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네. 오늘 재판이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내리고 돌려보낸 그 재판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네. 이 소식은 본방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여러분 활기찬 월요일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가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를 해드렸는데 네. 다행히도 이 서울 쪽은 많이 쌓이진 않았어요. 그러게요.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차 두고 왔는데 네 열심히 또 대중교통으로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계신 곳의 그 눈 상황을 좀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유현님이 저희가 눈 얘기하니까 눈이 즐거운 선남선녀라고 칭찬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사나님이 오늘 아침에 눈발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반복하는데 오후가 되자 그쳤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눈발이 정말 저도 점심 때 잠깐 나갔는데 나갔을 때는 많이 와서 아, 우산 들고 나갈 거 싶었는데 들어올 때는 싹 그쳤더라고요. 맞아요. 김희주님이 충주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충주가 눈이 많이 와서 차 사고도 났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이창기님 배고프다고 하셨는데 뭐 좀 드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심은정님이 오늘 라디오 7시 뉴스를 들으셨나봐요. 오. 제가 했는데 어떻게 또 목소리 알아주셨네요. 아침 7시부터 오늘 좀 긴 하루예요. 예, 오늘 제가 조근이라서 이번 주에 쭉. 네. 선영구님은 또 오셨네요. 예, 이분 이제 목요일날 출연하시는 저희 게스트분인데
아이디를 바꾸셔가지고 여기저기 출몰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 들어와 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저희가 저번 주에 이분 나오신다고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유통장인 김세진 기자가 네.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는데 첫 순서 빨리 가보시죠. 네. 자, 프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경제팀의 김세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프리데스크는 한 번 오면 또 오게 돼 있죠. 아, 그렇죠? 오랜만에 등판이라서 아, 그러니까요. 자주 나와야 등판 되는데. 저희 부캐가 원래 유통장인 김세진 기자인데 네. 또 다른 부캐가 탄생하겠어요. 이번엔 유통권은 아니고 IT 그러니까요. 건인데 네네. 약간 외도를 했습니다. 아. 막 먹을 게 없다 보니 네. 어, 아니 스마트폰의 그 지도 앱 네. 카카오맵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네,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현재 카카오맵 이용자가 500만 명이 넘는데 네. 이 정말 많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네, 그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유출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조금 약간 복잡한데 이 스마트폰 요새 다 쓰시면 지도 앱은 하나씩 다 쓰시잖아요. 그렇죠. 뭐 네이버 네. 앱 쓰시고 구글 앱 쓰시고 저도 이제 그 카카오 앱을 쓰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 앱 보면 이제 자기가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다. 그럼 음식점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장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네. 거기에 뭐라고 적냐면 뭐 땡땡땡 맛집, 뭐 상암동 맛집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음식점 정보를 저장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이제 자주 가는 곳의 정보를 이제 저장하면서 거기에 폴더에 예를 들어서 엄마 집, 아빠 집, 친구 집, 뭐 사촌 형 집 이렇게 적고 상세 주소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폴더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음식점도 있고 내 개인 정보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 정보 폴더를 적을 때 공개 비공개 옵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보도에도 이제 나왔지만 이렇게 적을 때 여기 자판이 올라와서 네. 네. 비공개 공개 이 옵션이 안 보여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아빠 집 적는 순간 확인이 뜨거든요. 네. 그럼 그냥 확인 누르겠죠. 그쵸. 그럼 공개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보느냐? 상암동 무슨 짜장면 맛집에 제가 리뷰를 남겼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클릭을 하면 제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그럼 제 저장된 페이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뭘 이제 저장했나 딱 클릭하면 뭐 상암동 맛집 뜨고 가족이라는 폴더가 아까 이제 저장을 아 했잖아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오. 아까 이제 비공개 공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공개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자기 집 주소, 그 다음에 뭐 저기 이제 친구 집 주소, 상사 집 주소, 뭐 이런 게 이제 다 장소 정보랑 결합된 개인 정보가 이렇게 유출되는 건데 이 뭐 자세한 사항은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걸 그냥 저희 팀에서 한 5시간 네. 걸려서 한 400개 리뷰를 클릭 얼마 안 되죠. 네. 아, 그 중에서 4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10%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아까 네. 월간 이용자가 한 500만이잖아요. 여기서 한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50만 명 정도가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산술적이지만 네네. 저희가 그냥 클릭했는데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정보가 이제 이제 나왔는지는 좀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자면은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은데 첫 네네. 번째가 저장할 때 기본 옵션이 일단 공개인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저장을 선택할 때 이것을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 그 선택하는 란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자판으로 가려져 있어서. 예,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이게 행자부의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하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는 예 아니요에 예 기본 옵션을 두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무심코 누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아. 실수로라도 실수를 유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걸 이제 위반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할 때 똑같은 원리지만 이게 잘 안 보이면 안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보이게 설계돼 있다라는 점이 이것이 이제 고의냐 아니냐를 이제 지금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첨예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블루탑 세븐님이 저거 보고 나도 정말 시겁했음 하셨습니다. 네, 저희 기자분들도 많이 바꿨어요. 오. 네. 어, 박유순 씨는 즐겨찾기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이광님은 카카오맵 안 썼는데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에리킴님이 저렇게 정보 줄줄 세면 불안해서 어떻게 쓰냐고 걱정도 해주셨고요. 네.
레일웨이 갤럭시님이 실제 악용된 경우가 있을 것 같네요라고 걱정하셨습니다. 네. 저 여기서 잠깐 보도 영상 잠깐 보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깐만 보시죠. 카카오맵을 사용 중인 김모 씨는 최근 자신이 방문한 음식점에 리뷰를 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리뷰를 클릭해봤는데 그 사람의 집 주소는 물론 친구와 부모님 아파트, 동호수까지 줄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다른 사람 실명하고 집 주소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 뭐 친척집, 그다음에 자기가 병원 다녔던 곳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애들 뭐 유치원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이건 뭐 애들한테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 카카오맵에서 음식점 리뷰를 눌러봤습니다. 리뷰를 쓴 사람이 저장한 주소 목록이 뜨고 그 사람 집 주소는 물론 지인들 이름과 몇 동 몇 호까지 다 나옵니다. 또 다른 사용자의 경우는 직장 동료와 상사 수십 명의 상세 주소는 물론 본인의 출장 내용을 적어둔 메모까지 보입니다.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조합해 검색하니 5분도 안 돼 회사는 물론 근무 부서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본인 정보가 이렇게 공개되는 걸 알고 있을까? 그 정보 공개 그 허용하는 버튼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시고요. 그 어떤 경로로 노출이 됐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당황하신 것 같고 놀라신 것 같고요. 이번엔 한 병원 리뷰를 클릭했더니 리뷰를 쓴 사람의 즐겨찾기에 군사 기밀로 보이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작전 부대의 이름과 위치, 훈련 진지의 위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진짜 아찔한 게 어떻게 보면 좀 내밀할 수 있는 네, 개인 맞습니다. 정보들이 굉장히 네. 많이 담겨 있는데 네. 뭐 아까도 400개를 무작위로 네.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네. 검증해봤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던가요? 그럼 아까 이제 레포트에도 잠깐 언급되는데 군인분이 이제 자기 이제 군 기밀 그렇죠. 이제 뭐 부대 위치라든지 진지 위치라든지 이분이 이제 공개해 놨는데 이분을 저희가 굉장히 쉽게 찾았어요. 왜냐면 자기 올려놓은 부대랑 그다음에 자기 친구 집 뭐 이런 동선을 보면 어디 부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 이러한 저기 분이 계시냐 그리고 이분이 어떤 정보를 이제 유출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하니까 금세도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 장교분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이거를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아까 전처럼 말씀드렸듯이 비공개, 공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 정리를 네. 하셨을 텐데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한 일인데 결국은 굉장히 이 군 기밀을 유출하는 결과를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사실 뭐 여기 보면 나오지만 군 진지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일반 진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에서도 잘 모르세요. 이게 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시에는 진짜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이제 진지 작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되는 역할인데 그런 게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심각한 기밀 유출로 볼 수 있고 뭐 저- 영상에는 다 안 네네. 나왔지만 사실 뭐 외도한 네, 장소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예. 다 나와 있었잖아요. 그 많이들 보시고 네. 예, 그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는 분도 있을 것 많았죠. 같은데. 네. 네. 굉장히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야.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가 이제 어떤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 뭐 외도 사실이라고 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평범한 이름으로 해놨어요. 근데 저희가 클릭을 해보니까 그 안에 한 98건의 이제 외도 사실이 쭉 기록이 돼 있는데 굉장히 되게 체계적으로 그- 관리를 하시는 뭐 분이에요. 호텔을 많이 갔을 거니까 아, 호텔도 가고 모텔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야. 진짜 방송에 쓸 수 없을 정도의 적나라한 그러니까 이제 섹스 다이어리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개인의 사니까 아니 그죠 본인이 본인 거를 저장하는 거에 그렇죠. 있어서 문제는 예. 없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볼 걸 수 몰랐다는 있다라는 게 거죠.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분 그거에 보면 또 딸 사진, 아들 어디서 근무하는지 다 특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5분 지나면 그분이 어디서 이제 알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본인만 확인하고 사실은 연락을 못 드렸죠. 왜냐면 그 가정 파탄이 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분 카카오맵 입장에서 정말 충실한 고객이신데 그렇죠. 본인 그렇죠. 개인 정보가 거의 다 공개가 된 거니까 네. 참 그 사실 아쉬워요. 뭐 아까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무궁무진한 거잖아요. 뭐 네네, 어린이집을 언제 픽업하고 네네. 이러면 사실은 엄마 친구인데 뭐 아빠 친구인데 하고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제2, 제3의 범죄로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뭐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건 사실 유출된 사례도 있었고 또 금융 뭐 정보기 때문에 민감한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개인의 사생활 누구한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개인정보는 이제 민감정보라고 나오자마자 어쨌든 굉장히 이제 민감한 개인정보지만 저희가 보도했던 것은 어떻게 개인의 사생활, 네. 그다음에 행태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공개되면 사회적 살인이 될 수 있는, 평판을 엄청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보도 안 한 것 중에 이제 뒷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이게 부동산,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다, 어떤 청약을 어디 했다, 이런 내 땅을 어디 샀다, 이런 정보를 올려놓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지리 정보기 때문에. 지도니까 그렇죠. 어쨌든. 예. 내 땅이 어디 언제 샀고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카톡은 이제 보시면 대부분 실명이거든요. 이 업무로 쓰시는 분이 많으니까 네. 실명 정보에다가 내 땅 어디서 샀고, 그 다음에 이게 결합되면 이분이 어떤 지금 부동산을 보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을 아시는 분이 이제 자기 프사도 올라와 있고, 알게 되면 굉장히 어떤 이제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그렇죠. 초래할 수 접근해서 있는 뭐 거예요. 사기 범죄나 이런 데 네. 연루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이 어디 있는지의 이름이랑, 자녀가 많다 보면 이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뭐 땡땡이 어디 이름 돼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장소 정보와 함께 그 루트가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 언제 오고, 그다음에 내 집에서 버스 언제 오고, 이게 계속 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하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사진도 올려놓잖아요. 아이 이름이랑 아이 그다음에 생김새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하려면 네. 굉장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뭐 하는지도 알고. 무섭네요. 그렇죠. 네.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런 거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성적 뭐 일탈 혹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개인의 있지만, 취향.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이제 술집 리스트 같은 게 쭉 있는데, 그 술집 리스트가 사실은 보면 뭐 특정 게이바라든지 뭐 트랜스젠더 바라든지 쭉 있지 않습니까?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남에게 공개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그분이 업무차 했을 수도 있고, 네. 뭐 주류 도매업자라든지 할 수 네네.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이거 봐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오해를 할 수 있는 네네네. 거고, 그리고 그걸 어디 가서 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전혀 다 공개돼 있다는 거죠. 예. 참 사례만 들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 구체적으로 공개가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파랑새님이 겨울 여행 코스 저장하다가 MBC 때문에 알았다고 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여행 코스에 따라 다르겠죠. 네,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자기만 보면 상관없는데 남들도 다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뭐냐면, 이런 정보들이 사실 자기만 보기 때문에 클릭 수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회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보면 유난히 막 몇십 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뭡니까? 누가 봤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는 봤다는 얘기예요. 오, 소름인데요. 소름. 예. 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첫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조회수가 높으면 좀 의심을 해봐라. 빨리 비공개로 전환하든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네. 한선우님이 종이지도 써야겠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많이 쓰던 건데. 예전에 이렇게 딱 전국지도 몇 대 몇 비율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보던 너무 옛날 얘기인데 그런 시절이 생각나네요. 예. 네. 그게 제일 안전하긴 네, 해요. 안전하긴 하죠. 네. 정 의원님이 김세진 기자님 큰일 하신 거라고 엄지척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하십시오. 저는 근데 사실 솔직히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카카오의 네. 대처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카카오의 이미지랑 너무 달랐고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사실 공지도 제대로 된 공지도 거의 뭐 하루 다 돼가서야 네. 했고 이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에 대해서 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건지 약간 네. 의문도 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어떤 입장인 거죠? 저도 굉장히 의문이었는데요. 카카오의 원래 입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컨택했을 때는 장소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라서 우리가 옵션을 그냥 기본 공개로 해놓은 거야. 이게 이제 원래 입장이고 지금도 그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 정보기 때문에. 그죠, 장소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카카오 맵은 어디서 규율하냐면요, 방통위에서 규율합니다. 이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기네들은 이제 장소니까 이것은 개인 정보가 아니잖아라고 하지만 문제는 카카오 맵에 SNS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 폴더를 만들고 그 장소에다가 역할과 어쨌든 의미를 부여를 하면 그것은 이제 개인 정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확인을 버튼을 누르기 전에 폴더명에 우리 아빠 집이라고 적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가 합하면 개인 정보인 개인 거죠. 정보죠. 네. 네. 개인 정보인데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되냐면 법에는
빨리 그걸 알려야 돼요. 아. 사용자들한테. 네. 아 유출됐으니까 그렇죠. 네, 공지를 해야죠. 그렇죠. 이제 기술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빨리 알려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네네. 그 조치를 계속 안 하고 있죠.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기저에 뭘 깔려 있냐면 일단은 개인정보 유출, 그러니까 사과 성명을 냈어도 사용자의 사용과 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지 이것이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죄송합니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제가 이제 추론하자면 똑같은 논리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한 하루 지나서 공지가 오르지 않았나. 네. 개인정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근데 네네.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하고 이제 어쨌든 논거로 드리는 부분은 장소 정보라는 독립된 개체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더하면 그것은 이제 굉장한 개인 정보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렇죠. 네. 우리 아빠 집, 우리 엄마 집, 뭐 아이 무슨 정보 이런 그렇죠. 게 네. 합쳐지면 그건 어마어마한 개인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소가 그 아파트가 아파트여서 문제가 아니라 그 아파트가 누구네 집인 게 문제잖아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애초에는 이제 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랐고 네. 이제 어쨌든 하루 지나서 정부가 이제 지적을 하자 그 공개 폴더를 아예 다 비공개로 바꿔버렸어요. 아. 근데 그 이제 전체를 다. 굉장히 강수를 쓴 거죠. 예. 왜냐면 자기가 공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으로 다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개인 정보로서의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초강수 정책 이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대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뭐 다시 한번 사과를 하긴 했는데 네네.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이제 소극적이지 않느냐. 네. 이 기업의 사이즈와 별개로. 네, 수시현님이 공개를 디폴트로 해놓고 유저가 공개를 했으니 개인 정보가 아니라는 거는 바보 취급하는 거다 이런 네. 비판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레일웨이 갤럭시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정보 공유하려고 장소 리뷰를 쓰셨을 텐데 네. 사생활 침해를 심하게 받았다 네, 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카카오 맵이 이렇다면은 전 네. 카카오 내비를 항상 매일 쓰거든요. 아. 출퇴근할 때도 그렇죠. 그렇고. 그럼 이것이 연계될 수도 있으면은 네. 카카오 내비 쓰시는 사용자분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거고. 네, 네. 이 슈퍼 파워님께서는 네이버 지도나 티맵은 괜찮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네네. 이렇게 지도 기반의 서비스라는 뭐 구글 맵, 네이버 지도 이거 사용자들도 지금 굉장한 우려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보도 나오고 나서 네이버도 살짝 그날 아침에 폴더 옵션을 바꿨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아. 근데 네이버는 굳이 이제 언급을 안 한 이유는 네이버는 똑같은 구조긴 한데 이것이 누가 그 리뷰를 통해서 넘어와서 내 거를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 구글도 그렇고요. 아. 네, 똑같이 리뷰 기능도 있고 저장 기능도 있는데. 다 각각은 있지만 타서 넘어와서 볼 수 네네. 있는 거는 막아놨군요. 네. 아.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제 공개 폴더가 원래 공개 옵션으로 돼 있다가 이제 그걸 이제 비공개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 기능은 공개 폴더에 있는 걸 누가 제가 URL을 이렇게 해서 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행위가 들어가야 되기 네.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의 URL을 싸서 보는 거는 어쨌든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간 거니까 네. 공개 의지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거는 괜찮다. 네네. 아.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네이버나 구글 지도 쓴다고 해서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유출을 네, 걱정할 그렇습니다. 필요는 없다는 예. 거죠. 다행이네요. 카카오 내비는요? 카카오 내비는 카카오 맵이랑 카카오톡이랑 카카오 내비랑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카오 내비에서 맵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정보를 누구를 이제 집을 봐서 이렇게 그 클릭하면 내비로 넘어가긴 하는데 네네. 이 역수는 일어나지는 않는다. 아. 왜냐면 여기 리뷰 베이스이기 때문에 예. 리뷰를 타고 들어와서 그걸 클릭해서 보는 구조라서 요 세 이제 서비스에 연동되어 있긴 하는데 요로는 오진 않는다. 아. 그래서 난 내비만 쓰고 있다. 라고 하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아. 네. 큰 문제가 없대요. 어우, 다행이네요. 아니 뭐 저는 뭐 문제될 행위를 하지 않긴 하지만 예 어쨌든 아니 그래도 다행이네요. 기분이 본인의 좀 이제 뭔가 찝찝하죠. 동선이나 네. 이런 게 드러나는 건 사실 싫죠.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네. 네. 제가 아까 뭐 성적 일탈을 얘기했지만 네. 본인의 그 걸릴 수도 있는 사생활인데요. 그렇죠. 사생활은 네. 보장받아야 되죠. 그걸 공개하겠다는 게 내가 의지도 없는데 그게 그렇죠. 막 공개되는 거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거 문제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예. 네. 이게 개인정보위원회가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빈공개 폴더로 전환하라고 이제 1차 명령을 내렸고 네네. 거기에 반응해서 카카오도 이제 조치를 취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는 게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법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은 이제 이 폴더 공유를 많이 하게 해서 앱의 이용률을 높이려는
어쨌든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후발주자로서. 예,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제 뭐 기본 옵션을 그 디폴트로 해라. 뭐 이제 그 비공개가 이제 기본으로 하라라는 이런 조항들은 어려운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쵸. 네. 설계 기본이 되는 조항인데 이걸 몰랐을 IT 기업이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의문을 갖는 거죠. 굳이 왜 이렇게 해놨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네. 우려되는 점은 이제 만약에 적발된다고 해도 네네. 정확한 뭐 과징금이 처해질지가 일단은 궁금하고 네. 어떤 분은 채팅에서 누가 몇 명에게 유출이 됐는지 이런 것도 조사하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다고 의견을 표시해 주셨고요. 네. 이게 전례를 볼 때도 약간 솜방방이 처벌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뭐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 3법이라고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데이터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법이 통과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개인 정보의 보호에 대한 지금 스탠스는 굉장히 낮다. 네. 그 일례로 이제 유럽에서는 GDPR이라고 개인정보보호법이 2년 전에 통과됐어요. 이건 아. 뭐냐면 직접 유출이 아니더라도 유출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만으로 해도 몇백억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도 지금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구글이 이런 걸 만약에 과징금을 맞는다 몇 조 나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강력하네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나왔을 때 이제 요새 IT는 글로벌 서비스잖아요. 네. 우리 그쵸. 기업들도 유럽 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정부가 IT 기업 모아놓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유럽 가면 거지된다. 깨진다. 깨진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라는 것도 있고 그 저희가 뭐냐? 네네. 이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또 이게 지금 우리 가징금 최대 이 부과하는 틀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서비스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서 이제 그걸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서비스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냐 거기에 3%거든요. 아. 그럼 뭐냐면 카카오맵의 저장 폴더 그 이제 서비스로 인해서 얼마 벌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모르는 거죠. 그러면 3% 매길 수가 없어요. 아. 매겨도 되게 낮게 매기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냐면 그거 다 필요 없고 전체 매출로 잡습니다. 최대 4%. 오, 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막 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지금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도 다 필요 없고 전체 매출의 3%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IT 기업은 안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전 세계 그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개인정보 유출 이거 나 됐는지 왔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사실 알 방법이 굉장히 없는 거죠. 그런 건 있겠죠. 내 그 폴더 누가 클릭했는지. 조회수 이런 걸로 네. 미루어 짐작을 할수 짐작은 있는데. 하는데 찜찜하기만 하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용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은 굉장히 마련돼 있지가 않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전혀 고려가 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예.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예. 저희 단골 질문이긴 한데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면 네. 이번 취재하면서 좀 소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게 좀 복잡한 기사일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기사 댓글을 좀 이번에는 찾아를 봤는데 네네. 이게 눈에 띄는 게 야, 공개 비공개 못 본 사람 잘못 아니냐. 거기 옵션 돼 있는데 너가 이렇게 성급하게 누르다가 된 거 아니냐. 라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오. 그분들 이제 민감해서 자기가 나는 보이는데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보면 이걸 사용해 보시면 아까 말씀해줬듯이 그냥 누르면 올라오니까 누가 바쁜데 한 손으로 그거 다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의 행태가 그런 실수를 유도할 수 있는 많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작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 자체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지 말라는 건데 이제 굳이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본 사람 잘못이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 중요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걸 정확히 좀 명시해 놔야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아요. 사실 뭐 네. 앱을 이용하거나 IT 서비스 이용할 때.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예고했던 김세진 기자 나오셔가지고 카카오맵 관련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본래는 큐시트 산책에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 네네. 노재필 기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잠깐 비워서 네. 지난주에 나오셨던 게스트죠. 이러다가 단골 게스트 되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렇게 늪 같은 곳이죠. 예. 네, 한 번 나오면 바로 다음에 맞습니다. 섭외하는 네. 자, 서학당의 네, 이성일 기자.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방금 막 생방을 맞추시고 저 나와도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가셨어요. 월요일 날 예. 서학당 아, 한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많이 홍보를 한 덕에 제가 뒷덜미 잡힌 느낌이 좀 드네요. 예. 네. 다들 놀라시는데 네. 저 노재필 기자 내일 나올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하차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정신도 기르신데요. 아 근데 사실 지난주에 네. 의문의 1승을 하셨어요. 어떤 왜냐면 일이었어요? 댓글창이 난리가 났거든요. 아, 그래요? 노재필 기자가 선배라고 하니까 아, 누가 선배요? 맞다. 제가 나간 다음에 나간 다음에 있었거든요. 댓글창에서 노재필 네. 기자가 이성일 선배가 어. 했더니 누가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기분 좋으셨어요? 예. 전 못 들었어요. 네.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셔서 네. 아니, 워낙 동안이시니까 아, 그러니까요. MBC의 스티브 잡스 또 오셨다고 이사장님이 네.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다시 오면은 미천 드러날까봐 아. 웬만하면 안 올려 그랬는데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바로 다시 모셨는데. 미천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저희가 네.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네, 김세진 네, 기자가 네. 다뤘는데 네.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의 약간 과제나 이렇게 숙명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이슈가. 숙명이라는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서 매연 안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거, 또 뭐 염색 공장에서 폐소 안 나오는 거 기다리는 이 문제 해결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가능하고 뭐 노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이걸 완전히 근절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조업처럼 정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입력한 정보, 뭐 흔적을 남기고 간 정보를 잘 가공해서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플랫폼 기업, 뭐 데이터 기업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얘기처럼 정말 손에 뭐 하나 묻히지 않고 뭐 일을 한다는 건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앞서 김세진 기자 제가 이 얘기는 못 들었는데 지난주에 나간 리포트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네. 근데 보면서 든 생각이 이거 아예 교통사고로 얘기하면 이건 진짜 아주 기초적인 뭐 신호 위반이나 아니면 역주행했다는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규칙을 안 지킨 사고가 그쵸.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뭐 해외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많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었던 사실 뭐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전례가 또 있군요. 그렇죠. 네, 조금 양상은 다른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스트리트뷰 같은 경우에는 위성으로 사진 찍어서 공개할 때 자기 집 마당에서 일광욕하는 사람들 뭐 무슨 뭐 맞아요. 나가고 뭐 아니면 뭐 옛날 남친 집에 잠깐 갔는데 그 차를 밖에 세워놓은 거가 이제 찍혀가지고 뭐 이렇게 개인적인 추궁을 당하고 이런 그러니까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서 네네. 굉장히 소송으로도 많이 비화가 됐었거든요. 네. 예, 뭐 그리고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위치를 자기네 중앙 서버에 저장을 했던 것 이건 뭐 아주 굉장히 큰 사실은 일이었고 네. 뭐 이런 일들이 뭐 지금은 좀 잊혀지기는 했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 업계에서는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었던 네. 시절이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개인정보 이슈가 꽤나 많이 좀 반복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좀 잠잠해졌던 게 뭐 기업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네, 네. 정부가 약간 좀 느슨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론가들이 와일드 웨스트 이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서부 개척 시대가 네. 있었고 이제 그건 완전히 지났다. 네.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여기 뭐 법도 없고 법을 지키러 다니는 경찰관이 오히려 도적질하고 다니고 그쵸. 네. 뭐 이러니까 사실 뭐 살인 정도 되는 범죄? 사실 그것도 도망가면 사실 그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금광을 캘 때 어떤 뭐 원료를 썼느냐, 뭐 무슨 뭐 횡령을 했다든지, 뭐 뭐 윤리적이고 사기를 도덕적인 쳤다든지. 기준보다는 어쨌든 이걸 채굴해서 어떻게든 그렇죠. 뭘 하자 이런 게 법인 예, 예. 시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사실은 있었던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시대가 지나간 게 과연 얼마나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규제가 누가 사고를 치면 이건 규제를 만들어서 좀 막아야겠구나 해서 규제가 뒤따라가는 이런 형국이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가 원하는 걸 좀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 밀월 관계로 넘어갔던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이걸 이제 일단은 보여준 게 2013년에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그 폭로한. 그렇죠. 예. 그 뭐냐면 국가기관, 국가안보국이 뭐 페이스북, 뭐 구글 이런 데를 비롯해서 개인정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9개의 정보를 그냥 마구 드나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거는 배경은 있어요. 뭐냐면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국가 안보, 뭐 테러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게 이제 가치를 두다가 보니까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법이요 법처럼. 그렇죠. 네. 예, 이게 만약에 개인 기업이 그런 식의 일을 했다고 하면 뭐 망해도 여러 번 망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국가가 나서서 이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거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냥 넘어갔던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사고를 칠 수밖에 없었던 정부 기업들이 또 어느 정도 이 국가에 협조하면서 예, 이렇게 없던 일로 이렇게 넘어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뭐 이 음모론적인 그런 얘기기는 한데 그냥 음모론으로 좀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였죠. 그렇군요. 예. 한성님이 두목 너무하다고 선배를 대타로 세웠다고 하셨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길래 신고하러 신고 사이트에 갔더니 신고하려면 개인정보 이용 동의부터 하라고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따지셨다는 분도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에리킴님은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삶에 더 밀접해질 건데 미래엔 개인정보 의미가 없어지겠다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네. 개인정보 예나 지금이나 너무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저의 정보는 만인의 정보인 것 같아요. 유출 사고 때마다 제 그렇죠. 아이디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번호는 어딘가 이렇게 어느 앞바다에서 떠돌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맞아요. 근데 요즘 미국 분위기는 조금 바뀐 다르죠. 것 같아요. 네. 바이든 취임 앞두고 네, 도 네. 그렇고 좀 전반적인 분위기 바뀐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정보 나만 모르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니까요. 그쵸. 네. 근데 이거 제일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제가 보기엔 2016년 때인 것 같아요. 그 캠브리지 어널리티카 사건이에요. 스캔들이라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치 컨설팅 회사인데 이 유권자들한테 타겟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했다는데 당시에 미국인들 한 7천만 명의 정보가 거기 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타겟 광고라는 게 별건 아니고 그래서 김민호 아나운서한테는 후보자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만나가지고 우리 예. 잘해봅시다.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광고를 보낸다든지. 테슬라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한테는 그런 광고를 보내고. 성정 기자한테는 뭐 학교 폭력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내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진 사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타겟 그렇죠. 광고를 이 만들거든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데 관심 있는지를 가지고 그것에 맞는 광고를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기업 광고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도 쓰이고 있는 그렇죠. 일이고요. 지금 쓰였던 많이 일인데 익숙하시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 선거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정치인들이 굉장히 예민해진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당시에는 이게 또 당파성이 굉장히 짙은 가짜 뉴스, 뭐 힐러리에 대한 뭐 음모라, 그렇죠. 네, 뭐 거짓말,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들어가고 네. 또 그 이후에는 이게 뭐 2012년에 오바마도 이런 거 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얘한테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창업자 저커버그가 이제 구글 창업. 페이스북 네, 창업자. 네. 네. 저커버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의회에 불려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작년에 반독점법으로 이제 페이스북 구글을 이제 제소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제 쭉 이제 일련의 사태들이 왔는데 이 반독점법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기업 그냥 완전히 분할해버리는 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정보기업들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네, 네. 그런 기조 때문에 이제 네.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좀 떨고 있다 네, 이러는 네. 거잖아요. 네. 중국도 지금 보니까 네. 네. 마윈이 뭐 혼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한참 이제 화제가 됐었죠. 예. 중국도 지금 말하자면 서부 개척 시대 끝났고 이제는 정부가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들 직접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뭐 마윈은 그 얘기 이제 기사로 나온 거는 금융감독 완전 상류다 뭐 이런 얘기해서 화나가지고서 불렀다. 그리고 예담이라고 해서 일종의 우리 어렸을 때 학부모 면담 같은 그런 분위기죠. 네. 기업 오너 불러가지고 너 뭐 대체 뭐 하는 거니? 뭐 이런 이제 혼내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종설 나돌고 뭐 기업이 어떻게 되느니 뭐 예. 국가에 헌납을 하느니 지분을 뭐 이런 얘기 이제 막 한참 나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윈의
말실수, 뭐 거친 말 때문, 뭐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네. 시간이 그렇죠. 네, 예. 본방이. 제가 시간을 잘 저희 얄짤 없습니다. 바로 끝입니다. 자, 이성애 기자와 개인정보까지 다 살펴봤고요. 네. 월요일 날 6시에 매주 하시니까 꼭 네, 수학당 수학당. 시청 네.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